안녕하세요, 나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의 음식점 점장은 무슨 일을 할까? 입니다. 얼마 전에 사원이 되길 원하는 알바생에게서 점장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잘 아는 내용이고 때문에 가장 자세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저도 마침 다른 사원들에게 제가 맡고 있던 업무를 가르치면서 분담하고 있던 참이라 인수인계 내용도 정리할 겸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점장 후보생에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말해볼게요. 참고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본의 요식업 체인점의 점장 업무가 기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순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업무입니다. 점장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당연하게도 현장 관리 업무인데요. 접시도 닦고 손님도 응대하고 가게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는 가게에서 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르바이트, 일반 사원, 점장 가릴 거 없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점장은 이런 업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점장은 감독이기 전에 가장 뛰어난 선수로서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접객을 담당할 때 몇 번이나 손님에게서 클레임을 받거나 주방에서 조리를 담당할 때 알바생보다 느릿느릿 일을 하고 실수만 연발하는 점장과 같이 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일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점장의 다른 어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현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면 팀워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장은 당연히 브랜드의 모든 현장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히 가장 힘든 시간대와 시기에 시프트에 들어가야 하고 가장 효율적인 업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현장 업무라는 게 굉장히 수수합니다. 알바생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수수한 걸 못하면 점장 업무는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점장의 시급이 일반 알바생보다는 당연히 높죠. 그런데 그런 점장이 같은 수수한 일을 하는데 알바생보다 더 나쁜 효율로 일을 한다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는 분명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지만 결국 무슨 일이든 빨리 늘고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순 작업을 빠르게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단순 작업이 빠른 사람들은 빠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장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업무, 요구되는 스킬도 당연히 현장 관리 능력입니다. 현장 관리 능력을 몸에 익혔다면 다음은 점포 관리를 배워야 합니다. 점포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시프트 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점포의 돈 관리입니다. 먼저 시프트 관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서비스업은 아르바이트생이 많고 사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 매상이 1000만엔 정도의 점포라면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20명 좀 넘어가는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데요. 그 말은 약 20명 분량의 근무표를 매달 작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2번 시프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스케줄을 정해야 되는 일이라서 처음에는 정말 부담이 가는 일이었는데요. 점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시프트를 제작하는 데 걸린 시간이 9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요령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시프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점포의 영업 내용이 진짜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고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려버렸어요. 참고로 시프트 작성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인원은 충분한지, 그날의 매상 예측은 얼마인지, 해당 스태프가 가능한 업무는 어디까지인지, 혹은 사회보험 강제 가입 범위를 넘은 스태프는 없는지,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주 28시간 이내 노동시간으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혹은 대체 휴일은 아닌지, 그리고 업무 능력이나 근무 태도가 심각하게 불량한 알바생의 경우 제적까지 고려하면서 동시에 신규 채용도 진행해야 됩니다. 당연히 면접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사실 8시간이나 9시간 걸려서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만든 시프트도 아르바이트 한 명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오늘 못 가요 라고 통보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무단결근 그리고 지각 패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한이 맺혔습니다. 약간 이야기가 세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비난을 받을 각오로 한 말씀을 올리자면 간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라는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본인이 맡은 일에서 도망갔다는 말을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동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회인이라면 만약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그날의 일은 끝마치고 정식으로 당당하게 일을 그만둬야죠. 제 업무가 늘어나서 힘들어서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는 고작 아르바이트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필사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부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시프트 관리는 점장의 모든 업무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입니다. 다행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점포의 모든 스태프들이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규칙을 정말 잘 지켜주고 있고 근무 태도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점장의 두 번째 점포 관리 업무는 바로 돈 관리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합쳐서 돈 관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큰 항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식재료의 발주, 원가율의 계산입니다. 장사는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점장의 일은 회사에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는 일이에요. 밥 장사라면 당연히 원재료 가격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고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거래처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파한당 가격을 5엔만 낮춰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요소예요. 다음으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교통비의 계산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프트에서 잠깐 다뤘으니까 넘어가고 복리후생비는 사회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정비용입니다. 그게 약간씩 변하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일부는 알바생 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편인데 알바생마다 교통비가 다르니까 그것도 시프트를 보면서 돈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외에도 소모품비, 광고비, 인쇄비, 채용비 등등의 지출이 발생하는 모든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점포에서 움직이고 있는 돈은 전부 다 점장이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돈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할수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그게 바로 매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한 돈 관리는 점포 상장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사무작업입니다. 사실 이게 연배가 좀 있는 점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점장 업무 중에는 생각보다 데스크워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한 숫자 관리에는 아직도 엑셀이 쓰이고 요즘에는 각 부서 간의 연락이 전화라든지 팩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메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애초에 기본적인 컴퓨터 스킬이 없는 채로 점장이 된 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세요. 일본이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 컴퓨터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20대라도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경우를 흔치 않게 봅니다. 문제는 최근에 서비스업의 업무 효율화 그리고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고용계약서의 제출이나 아니면 급여 명세서의 확인 그리고 시프트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부 개별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화상회의를 할 일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생 정도의 컴퓨터 스킬만 가지고 있어도 설명서를 보면서 다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인데 가끔 USB가 뭔지 모르거나 혹은 드래그 앤 드랍이 뭔지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원들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메일 작성 방법을 모르는 사원들은 많이 있고요. 물론 현장 관리가 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현장 관리는 현장에서 경험으로 어느 정도 채워갈 수 있는 반면에 사무작업은 현장에서 연수를 진행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사무작업 중에는 정말 틀렸다거나 엄청난 사태가 되는 업무도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자면 외국인 스태프의 비자나 노동실태 확인 같은 사무작업을 틀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대충 가르칠 수는 없는데 또 요구되는 기본 지식은 너무 많아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골머리를 썩이는 업무입니다. 자잘한 사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하지 못하겠네요. 사실 말할 게 더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점장의 업무는 크게 현장 관리 업무, 그리고 시프트 관리 업무, 그리고 가게 돈 관리 업무입니다. 요구되는 스킬은 현장 업무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입니다. 결국 몸으로 버틴 일이거든요. 제가 그나마 가장 자세하게 아는 분야라서 신나게 떠들다 보니까 이 점장 업무가 그냥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언젠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지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어떤 분야라도 응용할 수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점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상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본부에 직급상 상사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현장 관리자, 그러니까 점장의 의견이 언제나 최우선시됩니다. 웬만큼 점포 운영을 막장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본부로부터 그렇게 터치를 받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예전 상사는 지금도 저랑 같은 회사 소속이긴 한데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일하는 지역이 너무 달라서 사실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정확히는 그 사람도 이쪽으로 인사이동을 해올 때 한 점포의 점장이 됐는데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3개월 뒤에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정기회의 때나 몇 번 보고 요즘에는 이상하게 한 두세 달 정도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서 뭐 하나 했는데 역시 퇴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쪽 회사의 경력이 더 길고 그리고 에리어 매니저를 겸직을 하고 있어서 저보다 그 사람이 직급이 아래가 된 건데 사실 일 처리 능력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서 최대한 얽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회사 경력이 저보다 한 3배 정도 많고 나이도 저보다 10살 넘게 많은 사람인데 요즘에 이렇게 쓸쓸하게 퇴사 준비하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입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와서 연수를 받을 때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중 한 명이긴 하지만 일 처리에는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신인일 때는 자꾸 뭐 사회생활이나 인생에 대해서 교훈 같은 걸 주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만나도 조용해서 저는 편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도 회의 때마다 저 만나면 쭈뼛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12월 중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12월이 후반부터 되게 바빠지는 시기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튜브는 주 1회 이상은 업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질문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이 하나 달릴 때마다 너무 기쁘네요. 오늘도 늘 감사합니다.